부부관계 중에 문득 전혀 다른 이성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거나 관계가 끝장났다고 겁먹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상상은 행동과 다릅니다. 뇌는 긴장과 흥분, 기억과 욕구가 섞이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쉽게 다른 장면을 불러옵니다. 중요한 건 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차분히 이해하고 그 생각이 관계를 망치지 않도록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먼저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극의 새로움입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함보다 새로움에 민감합니다. 오래 함께한 부부는 서로를 사랑해도 자극이 반복되면 뇌가 덜 흥분하는 시기가 오곤 합니다. 이때 뇌는 흥분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를 찾고 과거의 기억이나 상상 속 인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 아니라 뇌의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거리입니다. 관계에서 서운함이 쌓이거나 대화가 줄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커지면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때 다른 이성은 금지된 욕망이라기보다 편안함이나 칭찬, 설렘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상상은 누군가를 원해서라기보다 지금 내 안에 부족한 감정 연결감, 존중, 애정을 채우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 판타지의 자연스러움입니다. 누구나 머릿속에 상상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각적 서사적 자극이 흥분에 더 크게 작동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높거나 피곤할 때 감정 교류보다 빠른 흥분으로 넘어가려는 경향이 생기면서 판타지가 더 자주 떠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안과 성과 압박입니다. 잘해야 한다, 실망시키면 안 된다 같은 압박이 크면 뇌는 그 긴장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장면으로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상상이 흥분이 아니라 불안을 피하는 탈출구가 되는 겁니다. 관계 중 집중이 자꾸 흐트러지고 끝나고 나면 공허하거나 죄책감이 남는다면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위한 노력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상상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관계 밖에서 먼저 연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관계만으로 친밀감이 회복되진 않아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오늘 어땠어? 를 묻고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듣는 시간, 작은 고마움 표현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가까워지면 상상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둘째, 성관계의 루틴을 바꿔야 합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순서, 같은 자세라면 뇌는 자동운전으로 들어갑니다. 분위기, 속도, 터치의 방식, 전이의 길이 같은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새로움이 꼭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과의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죄책감 대신 정보로 다루세요. 내가 이상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로 바꾸는 겁니다. 더 설렘이 필요한지, 더 안정감이 필요한지, 더 천천히 가야 하는지. 상상은 내 욕구의 힌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대화는 고백이 아니라 합의로 접근하세요. 모든 상상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요즘 관계가 조금 자동적으로 느껴져서 우리 방식에 변화를 주고 싶어처럼 상처를 줄이지 않는 언어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피로를 관리하세요. 성적 집중력은 의지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수면, 운동, 술, 과로가 무너지면 마음은 쉽게 다른 자극으로 도망갑니다. 마지막으로 상상이 점점 커져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계속 무너지고 죄책감이 심하거나 실제 외도 충동으로 이어진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상은 끝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조정하라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부부관계 중 다른 이성을 상상하는 마음은 때로는 새로움을 찾는 뇌의 습관이고 때로는 감정의 결핍을 알리는 신호이며 때로는 불안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이유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관계를 더 생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 결국 변화는 다른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